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거나 겉으로는 천사 같은 사람인데 알면 알수록 소름 끼치는 이면을 발견하고 경악했던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알고 싶어서 합니다. 그래서 MBTI에 열광하죠. 저 사람은 ENFP니까 이럴 거야. 저 사람은 ISTJ니까 저럴 거야.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나면 왠지 그 사람을 다 파악한 것 같은 안도감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겨우 16가지 유형으로 그 복잡하고 음흉하며 때로는 숭고하기까지 한 인간의 심연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MBTI는 상대가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가면의 이름일 뿐입니다. 진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내 곁에 두어도 안전한 사람인지, 아니면 당장 도망쳐야 할 독사 같은 존재인지는 그 너머를 봐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어떤 심리 테스트보다 정확하고 동서양 철학의 정수가 담긴 인간 식별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타인의 가면을 꿰뚫어 보는 천리안을 갖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으며 밤잠을 설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인간이라는 거대한 미로 속으로 들어갈 준비 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나는 원래 정이 많아.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함정입니다. 서양 스토아 학파의 거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저서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그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반복하는 행동에 있다. 라고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자신의 결핍을 감추기 위해 반대되는 이미지를 말로 설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입만 열면 의리를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을 배신할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당신 앞에 아주 세련된 옷을 입고 매너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주 도덕적이고 배려 깊은 사람이라고 소개하죠. 하지만 식당에서 종업원이 실수로 물을 조금 엎질렀을 때 그의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본 적 있나요? 찰나의 순간 입가는 웃고 있지만 눈동자에는 서늘한 멸시가 스쳐 지나갔다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장자는 이를 심재, 즉 마음을 비우고 상대의 기운을 살피는 것이라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수사학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무의식이 흘려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포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 번째 힌트는 바로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건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자유로운 사람이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알아보니까요. 진짜 교묘한 가식쟁이는 모두에게 친절한 척하지만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비난하거나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마치 투명 인간 취급하듯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태도.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만 봅니다. 장자의 허구 개념을 빌려 말하자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타인이 들어올 빈배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과 이득으로 가득 찬 무거운 배만 있을 뿐이죠. 만약 당신이 지금 그에게 쓸모가 있어서 친절을 베풀고 있다면 당신의 쓸모가 다하는 순간 그는 당신을 가장 차갑게 외면할 사람입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의 배설 방식을 봐야 합니다. 누구나 기분이 좋을 때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군자가 따로 없죠. 하지만 진짜 본성은 한계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갑자기 계획이 틀어지거나 금전적인 손실을 보거나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여기서 우리는 스토아 철학의 핵심인 아파테ia, 즉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떠올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그 사람의 그릇을 결정합니다. 자기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며 악을 쓰는 사람, 혹은 침묵으로 상대방을 숨 막히게 고문하는 사람, 이들은 모두 내면이 파편화된 사람들입니다. 장자는 진정한 사람은 구름 위를 걷듯 평온하며 세상의 소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작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혹은 식당 음식이 늦게 나올 때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퍼붓는 사람이 있나요? 그들은 지금 당신에게는 상냥할지 몰라도 언젠가 여러분이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순간 그 날카로운 칼날은 여러분의 심장을 향하게 될 겁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웃어넘기는 사람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며 분노를 조절 못하는 사람 중 누구를 곁에 두어야 할지는 명확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술은 그가 말하는 타인에 대한 평가입니다. 인간은 투사의 동물입니다. 자신이 가진 부정적인 면을 타인에게서 발견하고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 하죠.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과 단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는다면 여러분은 절대 나랑 친하니까 이런 비밀도 말해주네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장자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편견에서 나온다고 경고했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평가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은 사실 자기 내면의 불안과 열등감을 배설하고 있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타인의 결점을 보기 전에 자신의 거울을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그 강도와 집요함이 바로 그 사람의 핵심 가치입니다. 돈 때문에 누군가를 욕하는 사람은 사실 돈에 미쳐 있는 사람이고, 도덕성을 운운하며 남을 난도질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도덕함을 감추고 싶은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입만 열면 누군가를 칭찬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려 애쓰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만날 때마다 누군가의 단점을 분석하고 비웃는 사람이 있나요? 후자라면 당장 관계의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 비웃음의 대상이 당신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없을 때 당신은 그들의 가장 맛있는 안주거리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정말 어처구니 없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네 번째는 돈과 시간을 쓰는 방식입니다. 이건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지표입니다. 입으로는 당신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당신이 정말 힘들 때 단 10분도 내어주지 않거나 단돈 10,000원 쓰는 것에도 벌벌 떠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겁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시간은 인간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이를 어디에 쓰느냐가 그 사람의 영혼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장자 역시 무용지용, 즉 쓸모없어 보이는 것에 쓸모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당장 나에게 경제적 이득이 되지 않는 친구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고 대가 없는 호의를 베푸는 행위, 이것이 그 사람의 핵심 가치가 관계와 사랑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모든 행동을 계산기로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만큼 해줬으니 다음엔 저 사람이 이만큼 해줘야지. 이런 거래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당신을 인격체가 아닌 자산으로 취급합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휴대전화 연락처에 저장된 수많은 이름 중 당신이 아무런 조건 없이 부를 때 기꺼이 달려와 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인가요? 돈은 속일 수 있어도 그 돈과 시간을 쓰는 태도는 영혼의 지문을 남깁니다. 인색함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의 영혼도 함께 메말라 갈 뿐입니다. 다섯 번째는 과거를 기억하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유독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거나 과거의 상처를 훈장처럼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현재를 강조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현재뿐이다라고 단언했죠.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늘어놓는 사람은
현재가 공허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과거에 입은 상처를 이유로 현재의 무례함을 정당화하는 사람은 성장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전에 이랬으니까 너희가 이해해줘야 해. 이런 태도는 전형적인 심리적 가스라이팅의 기초가 됩니다. 장자는 흐르는 물처럼 변화에 몸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과거라는 고인물에 갇혀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까지 갉아먹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에너지 뱀파이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건강한 성향을 가진 사람은 과거를 교훈 삼도해 그것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실패를 말할 때도 담담하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성공을 말할 때도 운의 도움을 겸손하게 언급하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에 긍정적인 파동을 줄 수 있는 귀인입니다. 6번째, 갈등 상황에서의 경청 태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고수는 싸울 때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충돌할 때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끝까지 듣나요? 아니면 당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반박할 논리를 찾느라 눈동자를 굴리고 있나요?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귀는 2개고 입은 하나인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듣기 위해서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장자 또한 해태, 즉 고정관념 없이 온전히 상대의 말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강조했죠. 갈등이 생겼을 때 자기 주장만 관철하려는 사람은 지배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반면 당신은 그렇게 생각했군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네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자아의 유연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아의 유연성이 없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은 평생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거나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깎아내야 합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존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나무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목소리에 얼마나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지 그 깊이를 측정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과 당신 사이의 거리이자 신뢰의 깊이입니다. 7번째는 유머의 질입니다. 에이, 농담인데 왜 그렇게 예민해?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무례함을 유머로 포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타인을 조롱하며 얻는 즐거움은 비열한 쾌락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정한 유머는 자신을 낮추거나 보편적인 상황을 비트는 데서 오지 타인의 약점이나 외모, 실수를 깎아내려 얻는 게 아닙니다. 장자는 소요유, 즉 얽매임 없는 자유로운 삶을 말하며 웃음의 중요성을 역설했지만 그 웃음은 결코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비하해서 웃음을 끌어내는 사람은 내면의 깊은 열등감과 공격성을 감추고 있는 겁니다. 그 공격성은 언제든 당신을 향할 수 있습니다. 농담 속에 뼛속까지 시린 냉소가 담겨 있는지 아니면 따뜻한 인간미가 담겨 있는지 구별하십시오. 유머의 수준이 곧 인격의 수준입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로 혼자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아니, 혼자 있을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죠? 라고 물으실 겁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취미, 그 사람이 혼자 보내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눈빛, 그리고 그가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스토아 철학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혼자서도 충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없을 때도 자신만의 규율을 지키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장자는 이를 독립불개, 즉 홀로 서서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자극적인 유흥에 매몰되는 사람은 내면이 텅 빈 사람입니다. 내면이 빈 사람은 반드시 타인에게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소모품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스스로를 돌볼 줄 알고 혼자만의 고요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건강한 거리를 허용합니다. 집착하지 않고 통제하려 들지 않으며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죠. 이런 사람만이 당신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MBTI라는 얄팍한 가면에 속지 않고
인간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8가지 렌즈를 살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몇 얼굴들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이 영상이 너무 냉소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냉소가 아니라 심리적 생존을 위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제대로 읽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소중한 마음을 누구에게 내어줄지, 내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할지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제어할 수 있는 것과 제어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가르칩니다. 타인의 본성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영역이죠. 하지만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거리를 두거나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장자는 진정한 삶은 분별하지 않는 데서 온다고 했지만 그것은 세상 모든 것을 수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물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고 그 흐름에 맞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독사가 독사인 것을 알고 피하는 것은 편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독사를 비둘기로 착각해서 품에 안았다가 물리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해 보세요. 상대방의 화려한 스펙이나 MBTI, 유형, 매끄러운 말솜씨에 현혹되지 마세요. 대신 그가 웨이터를 대하는 찰나의 눈빛, 위기 상황에서 터져 나오는 비명 같은 짜증, 단둘이 있을 때 누군가를 헐뜯는 그 입술의 모양을 관찰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직관을 믿으세요. 마음 어딘가에서 이 사람은 좀 위험해 라는 신호를 보낸다면 그 신호는 수만 년간 인류가 생존하며 쌓아온 데이터의 결과물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죠. 가식과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 타인을 도구로 보지 않는 사람, 혼자서도 빛나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가식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실한 관계의 고요함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단단한 마음과 자유로운 삶을 응원하는 지식 스토리텔러였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통찰을 주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지혜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고 흥미로운 심리의 미스터리를 풀고 여러분의 삶을 더 자유롭게 만들 강력한 도구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평온하고 내일이 더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느꼈던 묘한 위화감, 이제는 그 정체가 무엇인지 조금은 선명해지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다 보면 혼자 고민할 때보다 훨씬 명쾌한 답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읽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